안녕하세요. 데일리 ESG 슈. 오늘은 카카오가 차별 증오 발언에 강경 대응하겠다라는 기사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카카오는 ESG 위원회도 출범시켰는데요. 차별과 증오 발언을 포털에서 규제한다는 입장에서 이 ESG를 강화하는 행위의 한 측면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12일 이사회 산하에 ESG 위원회를 카카오가 신설하기로 한 뒤 증오 발언 근절 원칙을 수립했습니다. 최근에 화제가 된 거 아시죠? 챗봇 인공지능 이루다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성노예로 만들기 이런 식의 혐오 발언과 동성애자가 싫다라는 기존의 편견을 습득했다는 게 밝혀지면서 이 서비스가 중단이 됐습니다. 3일 내내 화제였죠. 여기서 이제 카카오의 결심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카카오는 증오 발언 근절 원칙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디지털 공간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노력은 디지털 기업 고유의 ESG 활동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4가지 항목으로 구성되는데요. 이게 공개된 공간, 즉 기사에 있는 댓글이라든지 블로그에 올리는 내 글이라든지 이런 걸 올리는 데 있어서 증오 발언에 해당이 될 경우 제재를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카카오는 출신, 인종, 외양 장애 및 질병 유무, 사회 경제적 상황 및 지위, 종교, 연령, 성별, 성정체성, 성적 지향 또는 기타 정체성 요인을 이유로 특정 대상을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며 일방적으로 모욕하거나 배척하는 행위에 반대한다. 따라서 이러한 차별에 기반해서 특정인과 특정 집단을 공격하는 발언을 증오 발언으로 정의한다. 증오 발언이란 이용자의 정서적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사회적 배척과 물리적 폭력을 유발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신뢰와 건강성을 저해하는 거다. 따라서 이용자의 인권과 존엄성을 훼손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증오 발언에 우리 강경 대처하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따라서 이용자는 공개된 공간에서 특정인과 특정 집단에 대한 폭력을 선동하거나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발언에 유의해야 한다. 타인의 존엄성과 안전을 위협하지 않으면 공공정책이나 자신의 신념에 대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내부로부터의 차별과 증오 발언도 경계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이걸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카카오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모든 이용자가 안전하게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면서 디지털 공간을 만들기 위한 노력에 이용자 여러분도 적극 동참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보통 혐오 발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헤이트 스피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번 카카오는 증오로 얘기를 했어요. 극단적인 언어적 폭력인데요. 혐오 발언보다 이 폭력성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증오 발언만 규제를 한다는 거예요. 이 혐오 발언 안에 폭력을 일으키는 증오 발언이 있는데 얘를 규제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카카오는 혐오는 싫어하며 기피하는 감정이라고 얘기하고 따라서 이 증오란 행위의 해악성이 뚜렷하고 제재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증오로 어떻게 보면 바운더리를 좁힌 걸로 볼 수 있겠죠. 카카오는 지난해 이 원칙을 수립하기 위해서 미디어 자문위, 국가인권위, 한국언론법 학회, 시민 전문가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이 논의 과정을 녹서로 공개를 했습니다. 증오 발언의 대응 정책 발언 하루 전에는 이사회 산하 ESG 위원회 설립을 의결하기도 했는데요. 저는 이걸 보면서 카카오가 고려한 게 이건 것 같아요.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보장을 해야 하냐라는 거죠. 사실 포털은 굉장히 자유롭지 않습니까? 익명이라는 타이틀 하에 굉장히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존중을 받았었는데 이게 이제 증오, 극단적인 비방, 욕설, 비방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욕설에서도 핵심이 그건 거죠. 극단적인 언어적 폭력, 폭력성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된다. 뭐 죽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근데 사실 좀 심심찮게 이런 댓글을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감정의 표현이 혐오인지 아니면 정말 내재된 폭력성을 가지고 있는 증오 표현인지 이게 참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 바운더리를 좁힌 이유도 이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려고 하는데 반면 네이버는 사실 그런 게 없죠. 네이버 댓글창도 조금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되게 극단적인 생각들과 이념들이 속해지면서 그 기사 하나만 봐도 이걸 어떻게 보는지 되게 극단적인 걸로 나뉘기도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증오까지 나아가기 때문에 다음은 그걸 규제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 문제가 불거졌던 게 트위터 아시죠? 트위터는 팩트체크가 필요하다라는 배지를 이렇게 도입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뭐 트럼프 발언 중에 일부가 삭제되기도 하고 이거는 공격성을 조장할 수 있다라면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옳다라는 뜻을 은연중에 내포한 내용을 삭제를 하기도 했죠. 이런 식으로 트위터는
규제했는데 규제하지 않는다고 욕을 먹었던 게 페이스북입니다. 페이스북은 끝까지 이 표현의 자유를 우리가 끝까지 보장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혐오 발언들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이걸 규제하지 않는다고 미국 사회에서 엄청난 논란을 낳았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IT 기업에서 어떻게 책임을 다할지 한 끗 차이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게 되고 한 끗 차이로 혐오로부터 인권을 보호한다는 측면이 되기도 할 겁니다. 이런 논란들이 있을 것 같기에 네이버는 사실 좀 바라만 보고 있었죠. 근데 이 카카오에서 차별, 증오 발언 강경 대응하겠다고 나왔으니까 네이버도 같은 원칙을 적용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둘이 항상 어떤 서비스 시작하는 거 보면 같이 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오 표현이라는 게 혐오 표현과 증오 표현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누굴 정말 죽이고 싶다라는 게 감정의 일부분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폭력성도 내재한 거죠. 죽인다라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극단적인 표현이잖아요. 그치만 이런 혐오라는 감정은 자유다라고 얘기하면서 폭력성이 담긴 증오는 규제를 한다. 어떻게 나눌 수 있겠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최근에 정인이 사건에 달린 기사 댓글들에 보면 정인이 부모는 너무 끔찍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사형을 시켜야 된다. 이런 댓글들이 종종 보이잖아요. 여기에 동의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 특정인을, 정인이 부모, 엄마를 특정해가지고 혐오가 아닌 증오로까지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 사람이 저지른 죄는 혐오할 만한 죄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에서 이 규제라는 게 어렵기 때문에 지금껏 이 포털 그리고 페이스북 같은 이런 SNS 매체들이 손을 놓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기준을 세우기 어려우니까요. 저는 한편으로는 카카오의 이런 규정을 지지를 합니다만 사실 어떤 식으로 댓글이 폭력성을 가해질지 그리고 이 결정들이 어떻게 나는 건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임팩트온 기사에 녹서 있죠? 이 녹서의 과정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번 카카오의 결정, 이 ESG 중 S죠, S. 우리 함께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간다는 이 S적인 측면에서 어떤 함의를 가지는지도 분석해서 올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댓글창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ESG와 어떻게 연결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 남겨주시면 제가 또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